카페에서 두 친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60대 초반이었고 3년 전 같은 시기에 집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택에 5억 원 주고 산 집이 지금은 7억 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억 원을 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침울했습니다. 같은 5억 원으로 충남의 한 신도시에 샀는데 지금은 4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1억 원을 잃은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목적으로 투자했는데 한 사람은 2억을 벌고 한 사람은 1억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투자 포인트를 찾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9천 가구입니다. 올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절반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오를까요? 모든 곳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향후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을 보십시오. 만약 물량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물량이 적으면 기회입니다. 특히 인기 지역인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반드시 오릅니다. 얼마 전 분당을 분석해봤습니다.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이 2천 가구도 안 됩니다. 수요는 연 1만 가구가 넘습니다. 공급이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포의 한 신도시는 향후 2년간 2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수요는 연 5천 가구 정도입니다. 공급이 수요의 4배입니다. 이런 곳은 위험합니다.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교통개발을 확인하십시오. 지하철이나 철도가 새로 생기는 곳은 가치가 오릅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이 중요합니다. 내년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신분당선이 연장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평택의 어느 역 주변 아파트는 작년보다 20% 올랐습니다. 개통 전인데도 말입니다. 실제 개통되면 더 오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 북부입니다. GTX가 연장됩니다. 의정부와 양주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서울까지 30분대로 단축됩니다. 이런 곳도 주목해야 합니다. 반면 교통 개선이 없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서울에서 멀고 불편하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중년층은 병원 접근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형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세가율을 보십시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입니다. 집값이 5억 원인데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전세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곳은 매매가도 따라 오릅니다. 얼마 전 광명을 분석해봤습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광명 아파트값은 올해 15% 올랐습니다. 반면 전세가율이 낮으면 위험합니다. 50% 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곳은 매매 수요도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십시오.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좋은 투자처입니다. 수요가 확실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천의 한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습니다. 미분양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런 곳 근처는 기존 아파트값도 따라 오릅니다. 반면 미분양이 쌓이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청약에 사람이 안 몰리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방 신도시 중에 미분양이 1,000가구 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를 확인하십시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있는 곳은 안정적입니다. 사람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평택은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수원은 삼성 본사가 있습니다. 판교는 KT와 각종 벤처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곳은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직장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며칠 전 50대 중반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택에 투자했다가 큰 수익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간단했습니다. 삼성 공장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집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본 것입니다. 반면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곳은 위험합니다. 지방의 어떤 도시는 대기업 공장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집값도 반토막 났습니다. 일자리와 부동산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군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있는 젊은 층은 학군을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학군은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목동, 중계동, 분당, 평촌 같은 곳은 전통적 학군지입니다.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런 곳은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떨어져도 금방 회복됩니다. 반면 학교가 폐괴 위기인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방 소도시 중에는 초등학교 한 학년이 한 자릿수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인구 추세를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미래가 밝습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곳은 위험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가 증가세입니다. 반면 지방은 광역시 빼고는 대부분 감소합니다. 부산과 대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유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입니다. 반면 군산, 목포 같은 소도시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가격 히스토리를 분석하십시오. 과거 가격 흐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점 대비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동구는 이미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곳은 추격 매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직 최고점에 못 미친 곳도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같은 서울 외곽입니다. 최고점 대비 20% 정도 낮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좋은 입지라면 회복 여력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단지를 선택하십시오.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유리합니다. 유동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습니다. 소단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200세대 이하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때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깎아야 합니다. 열 번째, 브랜드를 확인하십시오.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선호됩니다. 시공 품질이 좋고 재건축 가능성도 높습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대형사는 억 단위로 비쌉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보존이 잘 됩니다. 투자라면 브랜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펼치십시오. 관심 있는 수도권 지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10가지 기준을 하나씩 체크합니다. 입주 물량은 적은지, 교통 개선이 있는지, 전세가율은 높은지, 청약 경쟁률은 어떤지, 일자리는 있는지, 학군은 좋은지, 인구는 늘고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대단지인지, 브랜드는 좋은지 확인합니다. 10가지 중 7개 이상이 좋으면 투자할 만합니다. 5개 이하면 위험합니다. 이것이 투자 포인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을 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입주 물량 저금, 신분 당선 연장, 전세가율 70% 이상, 청약 경쟁 높음, 삼성 공장 있음, 인구 증가, 최고점 대비 회복 중, 대단지 많음, 8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오른 것입니다. 반면 어떤 지방 신도시를 분석하면 다릅니다. 입주 물량 과다, 교통 불편, 전세가율 50% 이하, 미분양 많음, 일자리 부족, 학군 보통, 인구 감소, 가격 하락 중임, 8개가 나쁩니다. 이런 것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는 정확한 분석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투기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것은 투기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했습니다.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출은 최소화하십시오.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알아보고 천천히 결정하십시오. 무엇보다 직접 가보십시오.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주변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중개소에 들러서 실거래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발로 뛰어야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 컨설턴트나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몇십만 원 상담료가 아깝다고 혼자 판단하다가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투자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이 적고, 교통이 좋고, 전세 수요가 많고,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과 광역시 중심부가 유망합니다. 반면 공급 과잉 신도시와 지방 소도시는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입니다. 10가지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십시오. 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로 하십시오. 남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내년은 기회의 해이면서 동시에 위기의 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큰 수익을 얻을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큰 손실을 볼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